여기에 나온 조항 때문에 양도세하고 굉장히 또 헷갈리셔서 아마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2020년 새해가 지난주에 이미 밝았죠. 여러분들께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쭉 한번 보여드렸고, 그중 첫 번째가 취득 단계에서 바뀌는 취득세 제도 변화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크게 바뀌는 건 없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취득세 쭉 한번 설명드릴 텐데,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국세 서로 이게 차이가 다르다. 이 점을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주택을 매매할 때 취득세 제도가 변경이 되는데, 이때 변경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세율이 바뀌어요. 취득세 세율이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는 4%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세율이 바뀌는 건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4% 세율 적용되는 것은 1세대 4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율 바뀌는 부분은 특히 7억 5천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4% 세율은 1세대 4주택인 경우, 즉 4주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리고, 보도자료 원문에 있는 Q&A, 즉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특히 질의응답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율 변화. 자, 왜 세율을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숫자를 이렇게 넘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세율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왜 바꾸냐면 불법 다운 계약 등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기존에는 이제 현행이 아니라 기존이 되겠죠. 즉 19년이 이전이 되겠죠. 19년까지는 6억까지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이렇게 2%, 그리고 9억이 넘으면 3% 이렇게 확 뛰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문턱 효과, 점핑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부분 있죠. 어떻게 되는 거죠? 단돈 6억에서 1원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2.2%가 취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불법 다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개인적으로 바꾸는 김에 좀 이쪽도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근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도 없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바꾸게 됐다. 일단 취지는 공감을 하시겠죠. 불법 다운 계약서라든가 특히 유상 옵션도 취득세 가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괜히 선택했다가 취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상 옵션을 취득하지 못하는 어떤 거래를 약간 좀 비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개선했다는 거예요. 전체 세부담은 좀 낮아질 전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6억에서 7억 5천, 즉 7억 5천보다 미치라면은 기존에는 2%였죠. 근데 이게 1에서부터 2%까지 되기 때문에 전체 세부담은 낮아져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7억 5천이 넘었다. 7억 5천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 2%가 2에서 3%까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죠? 7억 5천 이하가 전국적으로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연 80에서 90억 정도는 전체 취득세가 좀 낮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세율 변화에 있어서 좀 뭔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요 부분. 나 그러면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7억 5천이 좀 넘어. 그런데 나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게 2020년도야. 자, 이해되시나요? 2019년도에 계약을 하고 실제 잔금을 치르는 게 2020년인데 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취득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몰라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잔금 기준이 2020년도니까 취득세가 7억 5천이 넘어서 더 올라가면 좀 뭔가 억울하죠. 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 2020년 3월 말까지, 즉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7억 5천이 넘는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 즉 2%만 적용을 해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세금을 원래대로 작은 거 기준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분양권은 어떻게 합니까? 분양권은 내가 집을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2년에서 3년 걸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을 준 거죠. 2020년 1월부터 법 시행이 바뀐 게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만 3년이 되는 2022년 12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전규정을 적용시켜주겠다. 단 7억 5천이 넘었을 때 이야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7억 5천보다 낮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올해 2020년이 됐죠. 그러니까 2020년 바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좀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 테마는 4%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외우기도 좋게 여러분들이 1세대이면서 4주택인 경우에 자, 4% 4주택 둘 다 4사죠. 그러니까 외우기가 좋아요.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이때는 원래 주택의 취득세도 4%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주택의 어떤 실거주를 좀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좀 이렇게 감면 혜택을 해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와서 이제 1에서 3%로 갔는데 1세대 4주택 경우에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굳이 이런 걸 해줘야 되느냐라는 취지에서 이 감면 혜택을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원래 취득세율인 4%로 가버려서 다른 부동산하고 동일한 취득세 적용이 됩니다. 즉 토지, 상가, 뭐 분양권 등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물론 분양권은 나중에 주택으로 될 때. 자, 이거는 20년 1월부터 즉 지금부터 바로 적용인데 다행히 예외는 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외를 잘 아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1세대 그리고 주택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1세대 의미예요. 1세대 의미. 여기서 제가 옆에 적어놨죠. 국세와 다르니까 조심하자. 이때 국세는 양도세다. 그래서 아마 미리 예측하건대 여기에 나온 조항 때문에 양도세하고 굉장히 또 헷갈리셔서 아마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조금 국세하고 다른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것처럼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해버려요. 근데 양도세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내가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은 세대로 보는데 지방세, 취득세는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같이 있다면 같은 세대로 봐버려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우자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도 따로 설령 거주한다 하더라도 즉 주민등록상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봐버려요. 그냥 간주예요. 간주. 예외로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설령 취업을 했어. 소득이 있어. 이런 경우라도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얘는 양도세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왕 아신 김에 하나 정도 더 아셔야 될 것 같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 또 계속해서 알아볼 게 뭐냐면 주택수 계산인데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한개 주택으로 간주하는 케이스가 말이 있어요. 동일 세대인 경우, 자 부부 등 같은 세대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가 한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사례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같은 세대면은 하나로 본다. 단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0.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세대가 분리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세대라든가 자녀 세대와 같이 따로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0.5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같이 있으면 하나만 보시면 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지분을 각각 따로 갖고 있다. 그럼 각각 하나씩 봐버려서 주택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세율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 시기. 자, 이때 적용 시기는 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잔금을 3월 말까지 해야 돼요. 올해 3월 말까지, 2020년 3월 말까지. 그러면 4% 적용을 배제해 주겠다. 똑같아요. 또 분양권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2022년 12월 말까지 하면 적용 배제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12월 3일이라. 요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일까지 내가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 안타깝지만 1세대 4주택인 경우에는 4% 배제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만 배제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것들일 거예요. 자, 앞에 나왔었죠. 자, 부부가 공동 소유한다. 이때 주택수 계산 방식은 자,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로 본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 보는 거죠. 재밌는 또 질문이 있어요.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방식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마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세 개를 동시에 취득한다. 즉 그래서 2 플러스 5가 돼서 2 플러스 3이 돼서 5가 되는 거죠. 내가 지정을 하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놈은 3, 4, 5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거를 3으로 해야 되겠어요? 취득 가격이 거래 금액이 낮은 걸 3번으로 해야 4%를 피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순서를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자, 이 경우에는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제가 주택수 들어간다고 했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빼놓고는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다. 주택수에 포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모두 다 카운트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4%의 취득세를 피하기는 꽤 어려워졌다. 자, 그리고 8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취득세, 즉 지방세에 대해서 하고 있죠. 양도세하고 좀 달라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주택수 카운트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지방세라서 자 보세요.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유상거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 세율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친절하게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고 주택수 빠지네 해서 막 사면 된다 안 된다? 취득세는 4% 피할 수 있지만 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괜히 주택수 카운트돼서 중과가 될 수 있고 비과세를 놓칠 수가 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9번.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숫자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 원문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밑에 써놨죠. 자,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일단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서 먼저 기준을 보면은 분양권 주택수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입주권 주택수 들어가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시간은 어떤 거예요? 지방세, 취득세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 둘 다 주택수 제외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헷갈리기 좋아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법인도 적용되느냐, 뭐가? 4%. 자, 법인은 아까 혹시 아주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4% 적용되는 게 언제 적용된다 그랬죠? 1세대 4주택일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주택이 아니라 1세대. 법인이라는 게 세대를 구성할 수 있나요? 사람이 아닌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인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게 아니고 원문 자료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길게 쓰여 있는데 자, 법인 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는 세금이 많이 있고 회계장부 기장 의무가 있고 양도세, 장특공, 소규모 임대사업에 대한 분리과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취득세 회피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법인을 설립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취득세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다? 그럼 취득세 이거는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따라오는 다른 세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법인을 과연 하겠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자, 회계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 임대 거래가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법인 강의는 따로 하지 않고 정규 과정에서만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하실 분만 하시길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보다 법인이 더 파악하기가 쉽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올해 초반의 영상부터 이게 굉장히 바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왠지 느낌이 좀 이런 바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방TV 절세신과 함께 바뀐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절세 전략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해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에 맞춰서 늘 도움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 직방TV 절세여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